자, 보실까요? 간단하게. 자, 높은 점수를 가질 경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그래서 높은 점수, 낮은 점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외향성 먼저 보겠습니다. 외향성. 외향성은 사교뿐만 아니라 활발하고 말을 많이 하며 자기 주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외향적인 분들은요, 이미 말을 하거나 소리치고 있죠. 우와! 이러고 소리치거나, 에너지 방향이 본인 안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네, 밖으로 막 이렇게 분출되는 형이기 때문에 좀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적인 그 에너지,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흥분과 자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랑하고 힘이 넘칩니다. 힘이 넘치고, 말대답 좀 잘하고, 네, 발표도 잘하고, 네, 선천적으로 또 낙관적이에요. 또 나청적입니다. 낙천적인 분들. 그래서 온정성이 강하면요, 예의가 바르고 친절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쉽게 좋아하고 타인들과 쉽게 친해진다. 네, 볼 수 있고요. 좀 온정성이 좀 낮을 경우에는 타인에게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대인 관계를 좀 형식적으로만 맺고 깊은 관계를 별로 맺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교성 보시면요. 사교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좋아해요. 왁자지껄하고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교성 점수가 낮을 경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지 않거나 이제 많이 회피하게 되죠. 약간 내향적으로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리더십 보겠습니다. 자, 외향성의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 리더십과 적극성, 긍정성이 있는데요. 리더십 점수가 높을 경우에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좋아하고요. 사회적인 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리더 역할을 좀 하죠. 그래서 집단 내에서 발언하기 좋아하고 집단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반대로 리더십이 좀 약할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나서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눈에 띄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발표하고 뭐 주목받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경청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자, 적극적 부분도 보죠. 적극성이 강하면 힘이 넘치고요. 항상 적극적이고 바쁘게 생활합니다. 네. 적극적이니까 아무래도 네, 항상 이제 실천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적극성이 좀 낮을 경우에는 성격이 느긋하죠.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좀 느긋하고요. 그러나 둔하게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적극성이 약하다고 해서 게으른 거와는 좀 별개입니다. 자, 긍정성은요, 점수가 높으면 자주 웃고 명랑하고 낙관적이에요. 하지만 점수가 좀 낮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길발랄하고 좀 밝은 이런 에너지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뭐 불행하다, 이 사람 별로다, 이런 건 절대, 네, 맞지 않습니다. 자, 호감성을 보겠습니다. 호감성은요,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타인과 공감을 잘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상대방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제 교류하는 부분인데, 타인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타인의 믿음이 약할 경우에는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 관계를 할 때 선을 그을 수밖에 없겠죠. 자, 도덕적인 부분도 보겠습니다. 도덕성이 강하면요, 솔직하고 진실해요. 그리고 점수가 약할 경우에는 아첨이나 속임수, 타인을 이용하는 경향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뭐 아부를 한다든지 속임수를 쓸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호감성에 타인에 대한 배려, 네, 이 부분이 강하면요. 타인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도움을, 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돕습니다. 음, 배려심이 이제 강해지니까요. 자, 그리고 만약에 배려심이 약해질 경우에는 자기만 생각하죠. 네,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사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네, 안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성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랑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성향이라서 사람들한테 관심 별로 없구나. 관심이 없는 게 이제 타인의 배려에도 들어가는구나. 좀 이런 식으로 알아차리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호감성 보시면, 음, 호감성을 보시면요.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 의도를 의심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적이고 비판적.
그래서 과학 분야의 정확한 분석을 하는데 필수적인 특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그러면은 이제 탐구형들이 높으면은 네, 호감성의 점수가 조금 많이 좌지우지하겠죠. 자, 호감성에는 수용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용성이 높을 경우에는 남의 의견을 잘 따르고요.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을 쉽게 용서합니다. 수용하는 자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용성이 낮을 경우에는 공격적이고 독단적이고 필요한 경우 네, 주저없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어, 참지 못하죠. 본인의 이제 분노나 공격성을 좀 많이 이제 보여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겸손함이 높으면요, 강할 경우에는 겸손하고 잘 앞에 안 나서려고 해요. 왜냐하면 겸손하니까. 그래서 자기 유능감이나 자기 존중감이 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겸손과 자기 존중감은 별개로 보시면 되고요. 자, 겸손의 점수가 낮게 나올 경우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만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나는 잘났어. 나니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테니까 주변 사람들이 거만하구나라고 인지를 하겠죠. 자, 그리고 휴머니즘. 네, 휴머니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할 경우에는 인간의 복지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 사람들이 잘 행복하게 살까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정책에서 인간적인 면을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휴머니즘이 높으면 동물이 죽어간다. 동물이 죽어가니까 사람들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이제 이거는 약간의 이제 시각의 차이이긴 한데, 사람들도 같이 챙기면서 동물들도 같이 챙기고, 네, 요렇게 같이. 그래서 뭐 공장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은 그 공장 옆에 폐수를 흘러보내는데, 그러면은 공장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지역적 이득이 뭐몇 억이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걸 편을 들 거냐라고 하면, 휴머니즘이 강할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여유보다는 네, 인간의 복지 이런 것들을 더 손을 들어주겠죠. 자, 그리고 휴머니즘이 약할 경우에는 실질적이고 네, 동정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논리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많이 부딪혀요. 나머지는 성향이 좀 달라서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휴머니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뭐 정이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하면은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나만의 이제 논리적 정서가 필요하겠죠. 어떤 게 강하고 어떤 게 약한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나의 기질적인 성향으로 각각 성격 검사에 이제 이런 네, 유형들도 다 점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자, 성실동 보겠습니다. 성실. 성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유능, 조직화 능력, 책임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고 신뢰로 와요. 네. 그래서 이거 자소서에 쓰실 거면 저는 꼼꼼하고 정확하고 신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더 풀어서 목표를 갖고 행동하면 의지가 강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음. 그래서 학문적, 직업적 성취와 관련되지만 까다로운, 강박적, 깔끔함 또는 일 중독자 증상을 보일 수도 있는 게 성실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유능성이 강하면요,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유능함이 약하면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살짝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유능하지 않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화 능력이 강하면요, 항상 계획성 있게 생활을 하고요, 단정하고 깔끔하고 맡은 일을 잘 조직화합니다. 그래서 조직은 뭐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죠. 네, 조직 생활하면서 어떻게 잘 되면 좋을지 네,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조직화 능력이 약할 경우에는 계획성이 부족하고 정리정돈을 잘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책임감이 강할 경우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의무는 항상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약할 경우에는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이나 윤리적 의무감을 별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굉장히 중요하죠. 책임감은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하냐, 안 하냐, 이 차이도 중요하죠.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까지 들어간다는 점, 네, 같이 알아보았고요. 자, 그리고 성실성의 목표와 자기 통제력, 완벽성도 한번 볼게요. 자, 목표 지향적인 게 강하면요, 포부가 큽니다. 이것도 성실함에 들어가요. 음.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네, 부지런하고 목적성이 뚜렷하죠. 그래서 삶의 방향이 명확한 분들이 목적 지향성이 강하고요. 약한 분들은 좀 게으릅니다. 게으르고 야망이나 목표가 없거나 부족하고요. 낮은 수준의 성취도에 만족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 지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 성취도나 야망이 크죠. 그래서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보시면요. 자기 통제력이 강할 경우에는 맡은 일이 지겹고 도중에 다른 일이 더 흥미로워도 일단 시작한 건 끝까지 해냅니다. 네, 이게 자기 통제력이 들어가고요. 자기 통제력이 약할 경우에는 일의 시작을 계속 미룹니다. 아예 조금 있다 하지 뭐, 시간 뭐, 1분만 더 있다 하지 뭐, 1분 지났네? 10분 있다 지나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작한 일을 중도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 자기 통제력이 약한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완벽성. 완벽성이 강하면요, 행동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맡은 일을 조심성 있게 숙고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완벽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완벽함이 낮으면요, 성격이 급해서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정서적 불안전성도 같이 보죠. 네, 정서적 불안전성은요,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지, 욕구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는지, 정신병리적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척도를 나타내는데요. 자, 첫 번째, 불안도가 강하면요, 걱정이 많죠.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요. 긴장하거나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쉽게 느끼고 신경과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안도가 약할 경우에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죠. 그래서 이 일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네, 불안이 약할 경우에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강할 경우에는요, 조그만 일에도 분노를 쉽게 느낍니다. 네, 참을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본인이 분노하는 그런 상황들을 쉽게 표출시킵니다. 자, 그리고 분노가 약할 경우에는 성격이 느긋하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고요. 우울이 강할 경우에는 죄책감, 슬픔, 절망감, 고독감에 자주 빠집니다. 그리고 좀 약할 경우에는 자주 우울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항상 쾌활하고 명랑한 것도 아닙니다. 기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의식 같은 경우에는, 네, 자의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상황을 불편해하고 열등감을 주고 느끼는지 타인의 비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나를 의식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을 하면서 살 수 있고요. 근데 또 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약할 경우에는요, 발전이 약간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절을 잘 하시면 좋아요. 타인의 평가도 듣고 내가 발전한 부분들도 좀 발전시키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충동성. 충동성이 강하면요, 행동하고 난 후에 후회할 수 있죠. 그래서 음식으로 푼다든지 흡연, 소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하게 느끼고요. 그래서 중독 이런 것들에 좀 잘 걸리기도 하고요. 다이어트, 네, 좀 많이 쉽게 못하죠. 자, 그리고 충동성 보시면 약할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 충동을 쉽게 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취약성. 스트레스 취약성이 강하면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력감을 느끼고 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취약성이 약할 경우에는 자신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믿고요. 또 잘 헤쳐나갑니다. 우리 학생들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스트레스 취약성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살짝 붙여서 드리자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운동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많이 트레이닝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도 한번 보죠. 네, 굉장히 중요한데 상상력. 네, 상상력. 생생한 상상력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조적인 삶을 위해 적극적인 자신의 상상력을 개발 가능하죠. 네, 상상력이 약할 경우에는 생각이 다소 단조로워집니다. 그래서 약간 로봇 같죠. 아니면은 이제 정답만 이제 많이 보거나 아니면은 현재의 사고에서 잘 벗어나지는 못하죠. 자, 그리고 문화에서 이제 강한 느낌을 받으시면 예술과 미에 관심이 많고요. 깊이 있게 감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약하다. 약할 경우에는 이제 미에 둔하거나 관심이 없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강한 분들은요, 다양한 정서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행복감과 불행감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자, 그리고 정서가 약한 분들은요, 다소 감정이 둔하고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본인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경험 추구. 경험 추구는 행동이나 외모, 보수적인 경향이 있지만 낮은 점수일 경우에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도 좀 같이 보면 좋고요. 다시 돌아와서 경험 추구가 굉장히 강한 분들은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좀 잘 많이 하는 편이고요. 경험 추구가 약할 경우에는 변화를 싫어하죠. 그래서 기준의 것들을 안주하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원래 정해진 것들을 잘 따릅니다. 자, 그리고 지적 호기심은요, 지적 호기심이 강할 경우에는 지적 흥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뿐만 아니라 생각의 폭이 넓죠. 그래서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사상들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호기심이 약할 경우에는 지적 호기심이 적고, 제한된 분야에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너무 약할 경우에는 사실 발전에 대해서도 좀 더디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만 계속 알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확장이 조금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사 구성 요인별을 살짝 보이면요. 이제 생활사도 보이시면 총 9가지 구성 요인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9가지 구성 요인별인데요. 자, 대인관계 지향, 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거. 그다음에 사람과 어울릴 때 편안한지, 즐거운지를 좀 알 수 있고요. 독립심, 자기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독립심도 알 수 있고 가족 친화, 성장기 때 가족과의 심리적 지지와 관심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야망은요, 자신에게 사회적 부와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 성취도는 학창 시절의 학업 성적 정도를 알 수 있고 예술성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인 자질, 경험 및 관심 정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선호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에 관한 선호 능력 정도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종교성은요, 생활 속에서 종교의 중요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네, 직무 만족 같은 경우에는 과거 또는 현재 직무에 대해 만족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흥미 검사 응답 정도를 좀 보시면요, 이제 34점 만점. 네, 이렇게 보이는데 사선의 오른쪽 뒤 숫자는 각 요인별 총 문항수입니다. 문항수. 그리고 앞자리가 이제 응답한 수입니다. 그래서 다 검사하시면요. 이게 34, 34, 34로 다 맞는지, 문항에 이제 본인이 잘 대답을 했는지 체크하시면 좋고요.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을 경우에는 두 숫자의 차이가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과표에 검사 점수를 신뢰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성격 검사 해석을 하실 때는요. 조용한 장소 있죠. 조용한 장소나 내가 오로지 검사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왕 하실 거면 약간 정성스럽게, 대충 하고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진중하게 본인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좀 진중하게 검사에 임하시면은 본인이 좋겠죠. 본인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격검사 이제 해석을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문항 개수고, 이렇게 해서 외향성은 26문제, 호감성은 32문제, 성실성은 35문제, 정서적 불안정은 31문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25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는 이제 문항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60점? 60분 정도 이제 잡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 1시간이 안 걸립니다. 네, 하다 보면은 1시간 정도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편안한 상태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사 해석이나 이런 검사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재미로 하는 편인데, 우리 학생들도 재미로 한번 하시는 것도 좋고요. 내가 지금 우울한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어떤지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그래서 각 학년별로 내 경험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생활사 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죠? 네, 짧습니다. 그래서 응답 신뢰도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부주의성도 내문항, 네, 4가지 문항으로 볼 수 있고, 사회적 바람직성을 보시면 자신의 성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려는 정도죠. 그래서 이런 검사 해석을 보실 때 내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살고 있나 이런 것들도 인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나의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다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검사해서 이제 해석이 나올 때 그 기질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의 목표 혹은 내가 조금 변화하고 싶다. 예를 들어 나는 예술성이 좀 낮더라. 근데 나는 예술성을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노력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낮은 점수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많이 키우시는 것도, 발전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면요. 저희가 봤던 이제 현실, 탐구,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그다음에 관습형 해서 우리가 했던 워크넷을 활용해서 했던 이제 검사는 홀란드 검사. 네, 홀란드 검사와 이제 동의를 하고요. 플러스 워크넷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사 검사나 성격 요약 검사를 좀 더 추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던 현실, 탐구, 예술, 사회, 진취, 관습형의 이제 특징들만 좀 보시면 현실형은 기술, 기능, 예, 네, 이런 것들이 좀 능하고요. 그래서 뭐 신체 활동이나 솔직하고 검소한 문제,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현실형들이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탐구형은 연구나 분석가죠. 그래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탐구적인 분들. 많이 탐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술형 같은 경우에는 창조, 자유롭죠. 그래서 창의력, 개방적, 감성적이 있습니다. 감성형 들어있고, 사회형은 교육, 사회. 네, 그래서 친절하고요. 봉사 정신도 있고, 대인관계 지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좋아하고 교류한다. 자, 그리고 진취형 같은 경우에는 행동파죠. 설득도 잘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모험적, 적극적인 기질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습형은 사무, 관리 쪽에 능하고요. 그 다음에 꼼꼼하고 가장 세밀하죠. 그래서 사무, 계산, 안정적인 일에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예술형이랑 관습형은 약간 상극이에요. 왜냐면은 예술형은 창의적이고 개방적이고 감성적인데 관습형은 사무적이고 계산적이고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둘이는 원래는 짝꿍으로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나는 관습형도 높고 예술형도 높아요 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 네, 이 검사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회적이 됐던 아니면 본인의 노력이 되었던 둘 다 많이 개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술 성향이 있는데 꼼꼼하면 사실 좋죠. 왜냐하면은 두 성향은 사실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근데 내가 관습형도 갖고 있고 예술형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 최상이죠, 최상. 네, 가장 좋습니다. 자유롭고 감성적이고 예술적인데 꼼꼼하고 계산도 잘해. 자, 그러면은 네, 실수하는 일들도 적어지겠죠. 자, 그래서 직업을 탐색을 하실 때 제가 이제 예시로 든 것처럼 탐구형을 갖고 있는지 사회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취형을 갖고 있는데 현실형도 같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가장 높은 나의 진로 탐색으로 짝꿍을 지어서 진로 계획을 한번
좀 세워보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학생들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적성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검사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검사 한번 직분하게 해보시고요. 내가 지금 현 위치에서 어떤 기질들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맡은 강사 조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